너는 왜 꼭 말을 그렇게 하니?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악의 없이 좋은 뜻으로 건넨 말인데 영문도 모른 채 차가워진 분위기에 당황했던 그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매번 인간관계에서 아쉬운 후회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첫마디만 나누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 또 어떤 사람과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상하게 어색하고 피곤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화의 고수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결정적 순간에 건네는 이 한마디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이면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실된 마음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하고 꾸밈없는 다정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묵직한 힘은 밖을 향한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작고 단단한 언어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단숨에 허물고 그 사람을 온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놀라운 대화의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우아하고 단단한 언어의 비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수용의 언어, 그럴 수 있지.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이 집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시장을 돌며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들뜬 마음으로 기다렸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아들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길이 막혀 피곤하다며 일찍 처가로 가봐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모습에 서운함이 밀려와 벌써 가냐? 엄마가 며칠 전부터 고생해서 차린 건데 조금 더 쉬다 가지 하고 무심코 섭섭한 티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미안해하기는커녕 미간을 찌푸리며 엄마, 저도 며칠 내내 운전하고 또 처가까지 가야 해서 너무 피곤해요라며 짜증을 내고 횡하니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빈집에서 식은 반찬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덩그러니 설거지를 하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다음날 속상한 마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이 헛헛한 마음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요즘 애들이 다 자기들 살기 바빠서 이기적이라 그래. 네가 부모니까 꼭 참아라 하며 뻔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답답해져 입을 꾹 다물고 말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그럴 수 있지. 너도 며칠 내내 명절 준비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하지. 하면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짧고 다정한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옹졸하고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을 누군가 온전히 알아주는 순간 가슴속 무거운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리기 때문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가 조용히 건네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깊게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아픈 고민이나 서운함을 털어놓을 때 무의식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주려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건 네가 참았어야지 혹은 상황이 이러니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같은 말들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죠. 하지만 마음이 크게 다친 사람은 이런 조언이나 이성적인 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무거운 감정을 조용히 인정해줄 다정한 내 편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뿐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에는 상대를 섣불리 가르치거나 평가하려는 얄팍한 오만함이 전혀 없습니다. 차갑게 재단하는 잣대를 거두고 당신의 감정이 옳다고 수용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넉넉한 언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실한 관계의 바탕에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가 깔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억지로 상대의 문제를 뜯어 고쳐주려는 피곤한 참견이나 가벼운 동정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결을 온전히 존중하며 나란히 발을 맞춰 걸어주는 고요하고 따뜻한 동행입니다. 이러한 수용의 언어는 나이가 들수록 틈이 벌어지기 쉬운 부부 사이에서도 놀라운 마법을 발휘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나 남편이 어느 날 문득 지나온 세월을 한탄하며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욱하는 마음에 나도 밖에서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어 하며 날 선 대화를 주고받으면 서로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이때 대화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서 그럴 수 있지. 나 만나서 고생하느라 원망스러울 만도 하지 하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상대의 서운함을 방어하지 않고 그저 수용해주는 이 부드러운 한마디는 오랜 세월 쌓였던 앙금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다정한 수용의 마음이 풀려 아니야, 당신도 그동안 가족 먹여 살리느라 참에 많이 썼어 하며 서로를 보듬게 됩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마음, 즉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다는 그 여린 속내를 알아주는 것이 바로 진짜 어른의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속상한 일을 털어놓을 때 꼭 이 마법의 한마디를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의 잘못인지 이성적으로 따지려 들거나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저 상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따스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참 그럴 수 있지. 자네가 그동안 혼자 소갈이하느라 고생이 많았네라고 건네주시면 됩니다. 이 짧고 다정한 수용의 언어는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여러분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주었다면 이제는 상대의 자존감을 단숨에 끌어올려 나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대화 고수들의 두 번째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2장, 상대를 높이는 한마디, 정말 좋은 생각이네.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린 교양 강좌에서 있었던 한 사연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하시던 한 어르신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며 조그만 목소리로 제안을 하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주장을 펼치느라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민망해진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글퍼지는 씁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임의 반장을 맡고 있던 분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에 민망해하던 어르신의 표정은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이후 모임 내내 자신감을 얻어 누구보다 즐겁게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게 존중받았다는 사실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대화 중에 건네는 정말 좋은 생각이네라는 말은 이처럼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놀라운 마법을 부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진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지면서 발언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외감을 겪곤 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의견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가치를 알아줄 때 형언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할 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의 의견을 칭찬하면 왠지 자신이 작아 보일까봐 무의식적으로 인색하게 굴며 고집을 피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기꺼이 스포트라이트를 상대방에게 비춰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기꺼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여유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상대방을 깊이 존중한다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을 높여준 상대에게 깊은 고마움과 호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벽을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일상에서도 이 마법의 단어를 자주 꺼내 보십시오. 가족 나들이를 갈 때 배우자가 새로운 길을 제안하거나 친구가 식당을 추천할 때 퉁명스럽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늘 막혀 혹은 거기 음식 별로 맛없어라며 섣불리 무안을 주는 대신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당신 덕분에 새롭고 좋네라고 다정하게 맞장구를 쳐주시면 됩니다. 팔짱을 끼고 평가하듯 듣는 태도를 버리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상대의 가치를 한껏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자존감이 한껏 올라가 당신을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어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의 품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대화 고수들의 세 번째 비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3장 겸손의 언어. 내가 많이 배웠네. 동네 복지관에서 사진 촬영 수업을 듣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등산과 사진에 관심이 많아 자신만만하게 풍경을 찍고 계셨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짝꿍이 조심스레 다가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화면 구도를 이렇게 살짝만 틀어보시면 사진이 훨씬 더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하고 말입니다. 과거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터라 까마득히 어린 사람에게 지적을 받는 것이 내심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왕년에 사진은 찍을 만큼 찍어봤어라며 퉁명스럽게 받아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어르신은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흔쾌히 구도를 바꾼 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야, 자네 말대로 하니까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되네. 오늘 자네 덕분에 내가 정말 좋은 걸 많이 배웠어. 참 고마워. 이 겸손하고 다정한 한마디에 조심스레 조언을 건넸던 젊은이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꼿꼿한 권위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배움을 청하는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진심을 담아 건네는 내가 많이 배웠네라는 말은 낡은 아집을 부수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배우기보다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생 치열하게 살아오며 쌓아온 연륜이 있다 보니 남의 조언을 들으면 무시당한다고 착각하여 자존심을 세우기 쉽습니다. 내가 너보다 밥을 몇 그릇이나 더 먹었는데 라며 타인의 지혜를 튕겨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다물게 되고 결국 고집이 세다는 꼬리표와 함께 외로운 섬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알량한 자존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타인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흡수할 줄 압니다. 타인에게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부족함을 드러내어 체면을 깎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숙한 진짜 어른의 품격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낡은 고집을 꺾고 타인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 앞에서도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태도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덕목입니다. 일상에서 자녀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무언가를 새롭게 접할 때 꼭 이 마법의 문장을 사용해 보십시오. 식당에서 복잡한 기계 사용법을 묻거나 자녀에게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을 배울 때 퉁명스럽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런 복잡한 기계는 너무 귀찮고 싫다라며 화를 내는 대신 부드럽게 웃어주십시오. 이런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 있었네. 오늘 너희들 덕분에 내가 하나 더 훌륭하게 배웠어라고 다정하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의 호의를 한껏 높여주면서도 낡은 아집에 갇히지 않는 그 우아한 모습에 사람들은 깊은 매력을 느낍니다. 억지로 자존심을 세우려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품고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의 품격을 한 차원 높였다면 이번에는 상대방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지난 세월의 노고를 단숨에 씻어주는 대화 고수들의 네 번째 비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4장 다정한 공감의 말. 그동안 힘들었겠다. 어느 70대의 한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며 자식들 뒷바라지에 각자의 청춘을 다 바친 분들이었죠. 없는 형편에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대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돈 100원도 쉽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은퇴를 맞이한 어느 날 모처럼 찾아온 조용한 저녁 시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옆을 돌아본 남편은 아내의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곱기만 했던 손이 세월의 풍파를 맞아 훈장처럼 투박하게 변해버린 것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서로의 상처를 다정하게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눈앞에 닥친 생계를 해결하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워내는 일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매일 전쟁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건넬 시간조차 없이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쑥스러워 모른 척 고개를 돌렸거나 무뚝뚝하게 헛기침만 하고 넘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의 손을 가만히 쥐며 아주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이렇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 나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고 그동안 참 힘들었지. 당신 정말 애 많이 썼어. 그 순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운함과 야속함이 그 다정한 한마디에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한참을 소리 없이 울던 아내 역시 남편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당신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무거운 짐 지고 버티느라 참 힘들었잖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 짧고 진솔한 대화 한 번으로 부부는 지난 40년의 고단했던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는 듯한 깊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대화 중에 건네는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라는 말은 지나온 삶의 무게를 단숨에 안아주는 기적 같은 언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물과 땀방울이 섞인 희생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시니어분들일수록 그 인정에 대한 마음의 허기는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하고 가정을 지켰지만 그것이 늙어갈수록 가족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멍이 들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무의식적으로 내 고통을 먼저 알아달라고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혹은 당신만 고생한 줄 알아. 나도 뼈가 빠지게 일했어라며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서로 자신의 상처를 먼저 위로받고 싶어서 날 선말을 주고받다 보면 결국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생채기만 남기고 대화가 겉돌게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각자의 방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씁쓸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에 두 사람만 남게 되는 빈둥지 증후군 시기가 오면 이러한 공감의 언어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몸의 여기저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고 지나온 삶에 대한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이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끼면 그 헛헛함은 깊은 우울증이나 분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상대방의 지나온 세월과 묵묵히 견뎌낸 고통의 크기를 먼저 다정하게 헤아릴 줄 압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라는 이 마법 같은 말 속에는 상대를 향한 무한한 존중과 깊은 연민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따뜻한 공감의 말은 굳게 닫혀있던 상대방의 날카로운 방어 기제를 무장해제시키고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이 말 한마디가 무의미해 보이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눈부신 훈장으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비로소 상대방은 억울하고 섭섭했던 마음을 안전하게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당신에게 깊은 이지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 온전히 알아줄 때 가장 깊은 위안과 평온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를 겪었더라도 내 슬픔과 노고를 진심으로 헤아려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굳건히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은퇴 후 헛헛해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화려한 선물이나 값비싼 물질적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내 지나온 삶의 가치를 알아주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치유제가 됩니다. 오늘 밤 평생을 함께해온 늙은 배우자나 오랜 세월 곁을 묵묵히 지켜준 지인들에게 꼭 이 다정한 문장을 선물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무뚝뚝하게 지내와서 쑥스럽고 어색하다는 이유로 이 소중하고 귀한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먼저 다가가 거칠어진 손을 꼭 잡거나 따뜻한 눈빛을 맞추며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동안 참 힘들었지. 당신 참에 많이 썼어라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전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입을 때는 그 당장의 쑥스러움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그 한마디가 가져다주는 관계의 평온함과 벅찬 감동은 남은 여생을 내내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말을 듣고 상대의 눈시울이 붉어진다면 어떤 긴 말도 덧붙일 필요 없이 그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넉넉하게 알아주는 이 다정한 태도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묵직한 빛을 발하는 진짜 어른의 기품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삶의 무게를 따뜻하게 안아주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연결하고 든든한 내 편으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순간에 낡은 고집을 부수고 부드럽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대화 고수들의 5번째 비밀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5장 유연한 어른의 언어. 내 생각이 짧았네. 오랜만에 아들 내외의 집을 방문한 60대 후반 김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거실에서 어린 손주가 장난감을 사달라며 투정을 부리고 밥을 먹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내거나 아이를 억지로 혼내기는커녕 부드럽게 달래며 아이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김 선생님은 참다 못해 답답한 마음에 불쑥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애벌은 나빠지게 왜 자꾸 오냐오냐 하냐. 밥 안 먹으면 상을 싹 치워버리고 어릴 때부터 아주 엄하게 가르쳐야지.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며느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며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와 이 상황을 전해들은 아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아버지에게 섭섭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훈육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희가 부모로서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의 경험을 담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건넨 것뿐인데 오히려 차가운 핀잔이 돌아오자 김 선생님은 괘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머리 좀 컸다고 애비 말을 이렇게 무시하느냐라며 벼락같이 언성을 높일 뻔한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꾹 누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짧았네. 세상이 변한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옛날 방식만 고집해서 너희들을 마음 상하게 했구나. 아비가 참 미안하다. 이 뜻밖의 부드러운 사과에 바짝 긴장해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죄송해요. 다 저희 걱정하시는 마음인 거 알아요라며 오히려 자신들의 태도를 한껏 낮추었죠. 자칫 큰 싸움으로 번져 오랜 기간 서로 얼굴을 붉히고 명절에도 발길을 끊게 만들 뻔했던 아찔한 갈등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로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진 것입니다. 대화 중에 갈등이 고조될 때 건네는 내 생각이 짧았네라는 말은 팽팽한 긴장감을 단숨에 끊어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훌륭한 무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삶의 경험이 켜켜이 쌓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경향이 무척 강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온몸으로 부딪혀 헤쳐오며 살아남은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 여기며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의견이 충돌할 때 누군가 내 생각을 지적하거나 반박하면 마치 내 살아온 인생 전체를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묘한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순간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 자리가 좁아지고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질 것 같은 깊은 두려움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알량한 자존심과 허세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억지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마저 비참하게 망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변에 사람이 떠나고 외톨이가 되며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꺼린다면 바로 이런 완고하고 이기적인 고집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고수들은 자신의 오류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주저없이 고개를 숙이고 담백하게 인정하는 놀라운 유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네라는 말은 결코 나의 부족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상대에게 굴복하거나 약점을 잡히는 초라한 패배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낡고 편협한 아집의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 언제든 타인의 지혜와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성숙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핑계 없이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어떤 앙숙이나 화가 난 상대방도 더 이상 공격적인 날을 세우지 못합니다. 상대의 예기치 못한 부드러운 수용의 날선 방어 기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오히려 그 넉넉하고 단단한 인품에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오류를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지혜로워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낡은 지식과 굳어진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성의 발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해서 타인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과 모자람을 넉넉하고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나 자녀 혹은 오랜 지인들과 의견이 부딪혀 감정이 격해지려는 위기의 찰나를 항상 주의 깊게 경계하십시오. 명절 귀향길에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두고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때 내 고집대로만 밀어붙이려 했던 지난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이 길로 가면 무조건 빠르다고 했지 라며 언성을 높여 기어코 이겨 먹으려 들면 집안의 공기는 꽁꽁 얼어붙고 며칠 내내 불편한 침묵만 흐를 뿐입니다. 나이를 무기 삼아 내가 무조건 옳다는 위험한 착각을 서둘러 내려놓고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라도 대화의 템포를 한 박자 느리게 늦추어 보십시오. 내가 너보다 험한 세상을 훨씬 더 오래 살았어라며 낡고 부질없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끝까지 이기려고 바득바득 우기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부부나 가족 간의 대화는 승패를 명확히 가르는 차가운 전쟁터가 아니라 서로의 다친 마음을 확인하고 다독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상대의 말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치졸한 핑계를 대거나 엉뚱한 대로 말을 돌리지 말고 아주 담백하고 진솔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 주십시오. 가만히 듣고 보니 내 생각이 참 짧았네. 자네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좁은 내 시야로 옛날 방식만 생각하느라 미처 거기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네. 더 좋은 것을 일러주어서 참 고마워. 이렇게 한 걸음 넉넉하게 물러서서 기꺼이 내어주는 유연한 틈 사이로 사람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통하기 편안하고 지혜가 넘치는 진짜 어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겨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옹졸한 마음을 늘 경계하고 봄날의 시냇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유연한 언어를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따뜻한 부드러움이 오히려 강철 같은 매서운 고집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의 곁을 든든한 내 편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처럼 갈등의 순간에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얼어붙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역전시켰다면 이제는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꿰뚫어보고 관계의 뿌리를 가장 튼튼하게 다져주는 대화 고수들의 마지막 비밀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6장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
대화 중에 상대의 말 못할 사정을 먼저 헤아려주는 태도는 타인의 숨겨진 아픔까지 깊이 안아주는 가장 성숙한 이해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며 수많은 오해와 서운함을 겪고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지인이나 내 기대를 번번이 저버리는 가족을 보며 나를 무시한다고 쉽게 단정 짓곤 하죠. 오직 내 시선과 내 기준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이 정답이라는 확신이 강해져서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주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퉁명스러운 모습 뒤에는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각자만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혹은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아픈 속사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짜증을 내는 자식이나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엇나가는 배우자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저에는 밖에서 겪은 고단한 사회생활이나 늙어가는 육체에 대한 서글픔이 깊게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내 상처가 크다고 해서 섣불리 상대를 비난하거나 등 돌리기 전에 한 번쯤은 그 사람의 캄캄한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차갑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남모를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용히 가늠해보는 넉넉한 여유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행동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내 판단의 잣대를 버리고 온전히 그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벼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입술 너머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단함을 알아채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는 네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다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은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상대를 구출해 내는 튼튼하고 다정한 동아줄이 되어줍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라며 날카로운 빗으로 서로의 가슴을 찌르거나 매몰차게 관계를 끊어내지 마십시오. 내 고집과 서운함이라는 낡은 색안경을 잠시 벗어두고 그들의 차가운 태도, 이면에 숨겨진 지친 진짜 얼굴을 고요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혼자 소갈이 하느라 당신 마음이 오죽했을까 하고 속으로 삼키며 상대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주십시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이 너그러운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치유제이기도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헤아려 용서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내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분노의 돌덩이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이 묵직하고 따뜻한 태도는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은 품격을 지닌 진짜 어른으로 완성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굳이 애쓰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얻는 대화 고수들의 놀라운 비밀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말솜씨나 거창한 선물보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다정한 수용의 언어와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의 말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오랜 지인들에게 오늘부터 당장 이 따뜻한 진심을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넨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를 녹이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